원피스 세계관에는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항로의 섬들은 어떤 법칙에 따라 자기를 띠고 있으며 해적들은 섬으로부터 나오는 자기로부터 7개 중 1개의 자기를 골라 기록 지침에 따라 항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끝은 결국 한 곳으로 만나게 되어 마지막 섬 라프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리버스 마운틴을 시작으로 어인섬까지의 항해였다면 어인섬부터의 항해는 조금 특별한데요. 어인섬부터의 항해하는 섬들은 해류, 기후, 자기마저 변동시키기 때문에 후반의 바다 신세계에서는 전반의 바다에서 사용했던 기록 지침이 아닌 신세계의 기록 지침이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로저도 이 방식으로 통해 위대한 항로의 후반의 바다 신세계를 항해한 걸로 보이죠. 또 로저는 기록 지침의 끝인 마지막 섬 로드스타 섬에 도달했지만 이 섬이 마지막 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마지막 섬 라프텔에 가기 위해선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때문에 로저는 오뎅을 영입하였고 마침내 800년 동안 누구도 가보지 못한 섬 라프텔에 도착하여 조이보이가 남긴 보물 원피스를 발견하고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왜 로저는 데비보 원피스를 발견하고 라프텔에 그대로 두고 갔는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원피스 만화엔 다양한 섬들이 존재합니다. 상공 1만 미터 구름 위엔 하늘섬이 있었고 해저 1만 미터 해구 바닥엔 어인섬이 있었죠. 물론 라프텔에 비하면 지금까지 모험했던 섬들은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그렇다면 라프텔은 대체 어디 있고 어떤 섬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라프텔이 이미 작중 등장했거나 루피가 이미 방문했던 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물으실 겁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섬과 섬에는 끌어당기는 자기가 있고 그 자기들을 기록하는 기록 지침으로 다음 행선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기록 지침이나 연구 지침이 없으면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비슷한 예시로는 드럼섬을 멸망시킨 검은 수염을 피해 도망친 와포르도 기록 지침이 없어 드럼섬 주변에 몇 달 동안 헤매어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 기록 지침의 끝은 로드스타 섬을 가리키며 로드스타 섬에 도달해도 기록 지침의 바늘이 엉망진창이 되어 후반이 바다 신세계에서는 기록 지침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라프텔은 기록 지침으로도 갈 수 없는 섬이며 무언가로부터 정상적으로 항해를 할 수 없게 방해받는 걸로 보이죠. 그럼 라프텔은 이미 작중 등장했고 그래서 대체 어떤 섬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우선 라프텔을 알기 전 라프텔에 도착한 로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저와 루피는 평행이론을 이룹니다. 같은 이스트 블루의 출신이라는 점과 이름에 T가 들어간다든지 밀짚 모자의 주인이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동료를 끔찍하게 아끼며 같은 꿈을 가졌다는 건데요. 여기까지가 평행이론을 이룬다면 로저는 원피스를 찾고 해적왕이 되었고 세계 정부의 자수에 스스로 잡혀 처형되었죠. 그렇기에 로저와 루피의 평행이론이 이룬다면 루피도 해적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루피는 반드시 행콕과 결혼해야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행콕은 전 칠무의 출신으로 여인섬 아마존 릴리의 황제이자 구사의 적단의 선장입니다. 루피는 쿠마로 인해 금남의 섬 여인섬에 보내졌고 레일리는 루피가 여인섬에 있을 걸 알고 여인섬에 찾아왔습니다. 또 검은 수염과 소두 부대가 여인섬을 습격했을 때도 레일리는 마찬가지로 여인섬에 다시 나타났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레일리는 여인섬에 무려 2번이나 찾아왔다는 겁니다. 한 번은 수영으로 왔고 또 한 번은 여인섬의 선선대 황제였던 사쿠야쿠와 같이 왔다는 거죠. 즉 레일리에게는 여인섬은 굉장히 특별한 섬이라는 거고 여인섬은 원피스 세계에서 중요한 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불가사의하게도 여인섬에선 태어나는 아이는 모두 여자로 태어나며 이곳 주민들은 상사병에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선선선대 황제였던 글로리오사는 이 병에 걸려 나라를 뛰쳐나가 살 수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선선대 황제 샤쿠야쿠도 샤본디 제도로 도망친 걸로 보이죠. 또 글로리오사의 말에 의하면 선대 황제는 이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로부터 여인섬의 핏줄의 남성이 태어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행콕이 여제가 되기 전 선대 황제가 누구였을까입니다. 우선 여인섬의 특이한 지형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여인섬은 해왕류가 서식하는 칸벨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세국 국가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 점은 와노쿠니와 상당히 비슷해 보이며 와노쿠니의 입국 방법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허가를 받으면 폭포를 갈라 동굴을 통과해 쉽게 입국할 수 있지만 허가가 없으면 잉어에게 배를 끌게 하여 폭포를 올라야 하죠. 이 때문에 빅맘의 적단은 비행 능력을 가진 킹과 마르코에게 상당히 고전하였고 와노쿠니의 폭포는 사왕도 쉽게 접근 못하는 철벽 요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철벽 요새는 여인섬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칸벨트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마치 와노쿠니의 폭포 천연 요새가 와노쿠니에 잠들어 있는 플루톤을 지키는 것처럼 여인섬의 칸벨트 또한 무언가로부터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천연 요새인 칸벨트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와노쿠니에 생산되는 해루석입니다. 해구는 바다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해루석을 군함의 선저에 깔아 칸벨트를 자유롭게 넘나드는데요. 또 이 바다의 에너지는 해왕류들이 알아챌 수 없는 신비의 에너지입니다. 이 점을 이용해 해군들은 칸벨트에 접근해 여인섬을 포위하였고 또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은 수염도 행콕의 악마의 능력을 탐하였습니다. 그리고 임펠다운 편에선 행콕과 에이스가 면회를 빌미로 엮이게 되는데요.
물론 이 모든 건 임펠다운의 경비를 허술하게 만들어 루피가 임펠다운에 출입시키기 위한 행콕의 지략이었지만 저는 행콕과 에이스의 만남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에이스는 해적왕 골디로저와 포트거스디 루즈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기도 하죠. 그리고 루즈는 사우스 블루의 파테리아에서 에이스를 출산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즉 루즈는 로저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만약 로저와 루피가 평행이론을 이룬다면 루즈는 아마존 릴리의 선대 황제였을 것이며 로저가 도착한 섬은 800년 동안 국경이 닫힌 쇄국 국가였던 여인섬일 것입니다.